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대입 컨설팅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수시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민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많을 거고, 아마 재수 또는 그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어떻게 원서를 좀 써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슬슬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의 조금 이제 원서 접수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마련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저희 회사 이 입시전략연구소의 이제 전문가 분들이 교과, 종합, 논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여러분들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데 이제 가져야 될 자세, 태도에 대한 좀 이제 가이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로 치면 유튜브에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시간상 못다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바람을 좀 넣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 이게 헛된 꿈, 희망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주면서 바람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걸 제가 좀 특히나 좋아하는 타입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올해 수시 모집이라는 거는 좀 기회는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도. 예,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기회가 아닌가? 좀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올해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도 아시겠지만 이게 의대 증원인 문제, 그 다음에 무전공 개설 등이 있죠. 일단 하나씩 보면 일단 의대 증원부터 먼저 놓고 보면, 이제 한참 이제 이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증원이 됐는데, 수시에는 총 이제 1166명, 정시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증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게, 이 1500명 규모라는 거는 그 서강대학교의 그 한 해 입학 정원에 살짝 못 미치는 규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없던 대학 하나가 생긴 느낌이에요, 위에. 이런 게 하나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도 한 637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이 중에는 이제 지역 인재로도 이제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잖아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위로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아래에서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지원이 좀 애매한 친구들,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뭐 약대라든가, 뭐 수의대라든가, 뭐가 애매한 친구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장이 마련해졌는 게 상황이 된 거고, 이제 특히나 지역 인재가 많이 늘었으니까 지역 인재가 해당되는 친구들은 더 많은 기회를 다른 친구보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빨리 올라가니까 밑에서 이제 의학계열 이하 대학들, 학과들도 이게 빨리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올해부터 작년까지 없던 그런 현상이 올해 발생한다. 물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규모가 이제 전체는 1,500명 가량 되지만 이렇게 전형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요만큼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분산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떨어질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기회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원래 이제 입시에 대한 무슨 제도나 어떤 현상이 바뀌게 돼서 기회가 되는 거는 사실 그게 첫 해가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위기도 발생하지만 기회는 첫 해에 발생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전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가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올해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도전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된 건 사실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전공 모집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강대학교가 이런 학과를로 이렇게 무전공을 뽑고, 한양대가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라는 걸로 무전공으로 이렇게 뽑고, 중앙대도 전공 개방으로 각 계열별로 이렇게 합치니까 이만큼 정도 뽑고, 경희대도 자유전공,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도 무전공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뽑잖아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게. 다만 이제 우선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선 요건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마다 나중에 이제 학과로 진입을 할 때 뭔가 이제 뭐 학과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공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과로는 문이과 구분이 딱히 없는데 학종이나 논술은 문이과 구분이 있거든요. 문이과 구분이 있다 보니까 문과로 붙으면 이과는 못 가나 뭐 그런 생각하실 텐데 이게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의예과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그 문과로 들어가도 이과로 갈 수 있게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경희대 이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자율전공학부는 아마 서울 캠퍼스 일부 학과가 지원이 될 거고 이 밑에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국제 캠퍼스의 학과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라서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확인 좀 하셔라. 얘기를 일단은 노파심에 먼저 일단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진짜 할 얘기는 이렇게 이제 무전공이 많아지면은 이것도 일종의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은 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무전공인데 이제 주로 이제 교과가 많은데 교과일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보시자고요. 자 학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A 학과, 좋은 학과, 뭐 한 중간 학과, 낮은 학과 이런 서열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성적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A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뭐 끝에 걸려서 떨어졌어. 근데 이 친구가 사실 B를 쓰면 붙는 성적이었는데 A를 써서 떨어진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학과별로 뽑게 되면. 근데 이제 무조건 이게 통으로 뽑게 되면은 그게 걔네들이 다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A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던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정도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무전공 모집 단위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추가 합격이 학과마다 또 다르잖아요. 추가 합격이. 그래서 어디는 추가 합격으로 됐는데 어디는 추가 합격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추가 합격이 다 합쳐지게 되는 꼴이니까 위에서 큰 덩어리가 홍통 나가고 아래에서 큰 덩어리가 밑에 확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 보면은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입결이 내려가는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러진 않아요. 모든 학과 다, 모든 대학의 무전공이 다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건 조금 수시랑 다른 얘기긴 한데, 자, 정시에서 여러분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제 각각 군에서 한 개씩 지원하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다군에는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다군에서 일반 학과 중에 제일 높았던 데는 중앙대밖에 없었어요. 중앙대가 뭐 경영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전기 이런 과들을 다군에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까지 쓰는 친구들이 다군에 다 중앙대로 몰려갔어요. 그냥 전부 다. 특히나 그래서 의학 계열이나 이과 중에 의학 계열 이런 걸 노릴 친구가 아니라면은 다군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쓸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뭐랄까 다군은 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앙대 애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중앙대가 서울대 붙는 친구도 쓰고 뭐 가나군에 뭐 시립대나 경희대에 붙는 친구들도 막 다군 중앙대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앙대가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한 10바퀴 우습게 돌거든요. 막 1000명 이상 충원이 막 돌다 보니까 성적이 애들이 와 1000명 이상 돌아 많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최초합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초합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1000명 확 돌더라도 이게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이제 입결 형상을 보면은 가나군의 이제 정상적으로 중앙대를 쓰는 친구들의 성적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살짝 오히려 높거나 그래요. 다군이 오히려 더. 실제로 이제 많은 모집단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확 이제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는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시에 3장을 써야 되고 다군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긴 현상이고 지금 이게 수시 모집이란 말이에요. 무전공 모집단위가 많잖아요. 대학별로. 그 수시 6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대학이 많잖아요. 또. 애들 분산된다고요. 분산이 되면은 또 충원이 돌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 과거에 이제 어떤 뭐 여대가
이제 퉁 모집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수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경쟁률을 잘 보고 애들이 몰려가는 거 잘 보고 쓰면은 이것도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무전공 때문에 무전공을 하지 않는 학과별로 뽑는 모집단에서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야 무전공이 많이 뽑아 뭐 이런 현상으로 좋대. 그래서 이제 무전공으로 몰려가 애들이. 근데 일반 학과는 자 무전공 모집단이 생겼으니까 일반 학과에서 당연히 규모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무전공을 뽑는 거잖아요. 대학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학과 인원이 줄었어. 그럼 애들이 더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낮아. 그럼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 무전공은 그 자체만으로 기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생긴 또 다른 기회도 생기게 된다. 생각해보면 이제 올해 수시 모집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의외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충분히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허투루 날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뭐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매년 하고 있고요. 마치 캠페인처럼 이제 좀 뭔가 아이들을 이제 계몽시키고자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맨날 첫날 수시를 상향 지원의 기회로만 쓰고 뭐 안 되면 정시로 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무책임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선택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건 무책임하게예요. 무책임하게 원서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후회가 남거든요. 이렇게 후회가 남는 원서 접수를 하지 말자.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뭔가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과가 나쁘면 그게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솔직히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게 후회가 계속 나오면 이제 나중에 재수할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후회가 없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 뭐 6장을 활용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먼저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좀 하자입니다. 생각을 좀 하자. 뭘 바탕으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원칙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바, 목표, 뭐 꿈, 아니면 가족과의 뭐 의견 조율, 그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뭐 목표 설정을 한다던가,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는 대학에 대한 마지노선을 결정한다던가, 저는 수시에 무조건 승부를 볼 겁니다 라는 판단을 하거나, 재수까지 할 건데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정시에 승부를 볼 거라서 수시는 기회로만 쓸 거예요 라든가, 이 대학 이 학과는 무조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우선순위, 학과 우선순위를 잡든 대학 우선순위를 잡든 아니면 그 두 개가 섞여 있든 간에 하여튼 뭔가에 결정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원서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게 제일 필요하다. 제가 실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수시 상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제일 많이 봐요. 열에 한 6, 7분 이런 친구들을 봅니다. 어떤 친구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어요. 가지고 있다는 게 없다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 성적이 별로 안 좋다? 아니면 딱히 특출난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게 뭐 그렇게 흉볼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뭘 하면 또 되거든요. 뭐 수능 성적 올리든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대학을 간 다음에 어떻게 비전을 세워 뭐 그런 생각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도 이제 생각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평범한 친구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근거 없이 무리하게 다 던져놓고서는 안 됐으니까 아이씨 왜 안 됐지 이러면서 그렇게 화만 내요. 그냥.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학교 선생님이 쓴다는 게, 학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다가 붙어놓고 막상 가봤더니 뭐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좀 후회하거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고 나중 가서 이제 고민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친구가 자기는 수시에 이 대학 안정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냐, 거기부터도 괜찮냐, 아니 했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괜찮다 라고 하면 그래 안정 쓰고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도전하자. 이런 변수들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전연구소 다른 전문가분들이 교과 종합 논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활용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최저를 충족하든지 면접을 하든지 논술 대비하든지 수능 대비를 하든지 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마음에 안 든대. 자기가. 안정 쓸 땅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 그럼 재수할 생각 있니? 수능 공부에 자신 있니? 아니 그것도 싫대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설득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이런 길로 많이 빠지죠. 근데 이제 할 생각이 있어요라고 이제 지금에서 생각이 좀 바뀐다면은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수능 공부에서 정시까지 노리면서 수시는 이제 일종의 그냥 기회로만 활용하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 친구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그걸 결정을 한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가족회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사실 뭐 수능 공부 열심히 하겠어 정시로 갈래요 그래 놓고서도 수시 이렇게 안전빵 쓸 건데 하나 써놓으면 좋았는데 막 후회된다 뭐 이런 경우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수능 성적이 생각밖에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왼쪽의 경우에 비하면 이쪽이 적어도 후회는 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좀 얻을 거고 적어도 본인은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자신의 결정이니까 내가 결정한 길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줄 거라고요. 이쪽이 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그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성적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목표는 무조건 연고대 아주 좋은 대학만 목표한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은 이제 어쨌든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데 연고대까지는 뭐 욕심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그냥 소위 말해 엄친아. 뭐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고 수능도 좋고 뭐 이런 친구라고요. 실제 사실에 있었던 친구인데 보통 이렇게 뭔가 다 좋은 친구들은 수시에 특히 수능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수시에 납치 전형을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접이 있는데 수능 전에 있거나 아니면 면접이 없거나 이런 전형은 수시 납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본인이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어차피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수시에 꼭 써야 돼 이런 부담이 있다고요.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이 원서를 쓰면은 서울대는 무조건 도전을 하고요. 연대, 고대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뭐 논술로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대학에 원서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보통 이제 고대 이하 대학들은 수시 납치 전형이 워낙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수능에 자신 있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연고대 아니면 안 되니까 설마 제가 안 되더라도 솔직히 수능이 망해서 정시도 못 가더라도 저는 이 대학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원칙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논술이나 학종 하여튼 납치 안 당하게 원서를 쓰고 정시까지 노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원칙이 막 흔들린 거야 이제. 지도 불안하니까. 부모님도 좀 불안해요. 수능 잘 나올까? 잘 나오긴 하는데 이 친구 끝까지 잘 나올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를 수시 납치지만 그래도 쓰면 된다는 대학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에서 대박 성적이 나와서 연구된 씹어먹을 성적이 나왔는데 수시에 좀 낮춰 쓴 대학에 덜컥 붙어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자동 재수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 이것도 이제 원칙을 안 지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사례를 말했으니까 좀 긍정적인 사례를 말해보면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 죽었다 깨라도 의대밖에 안 간답니다. 가지고 있는 내신을 봤더니 의대를 교과로 쓰기도 애매하고 뭐 비교과나 내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도 애매하고 심지어 수능도 애매해요. 그 친구가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이 친구가 9월 모평을 보고 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신이 조금 1점대긴 한데 1점대 후반대였거든요. 의대밖에 안 가겠대. 근데 이제 수능 성적을 봤더니 9월 모평 성적이었는데 가채점 결과였는데 뭐 1등급, 2등급도 분명히 있지만 3등급도 하나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말했던 게 최저 기준 4, 5를 거는 대학이 있다.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그 기준 때문에 입결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 도전하자. 근데 나머지 쓸 데 별로 없다, 솔직히. 그냥 뭐 수능 최저 변수인데 다 던지자.
너 사하고 맞출 수 있니? 사하고 맞추면 어차피 손해볼 건 없어. 너 정시에 갈 대학이 그래도 연고대는 가니까 손해볼 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길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능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까지 의대 노리면서 그럼 사하고 맞춰가지고 그 대학 쓰겠습니다 하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보내고 설마 되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시 때 왔어요. 딱 성적을 보니까 사업으로 맞췄어요. 뭐 정시에 의대 갈 만한 성적은 솔직히 아니지만 연고대는 그냥 씹어먹을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워. 최저 맞췄는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그 대학 최저는 맞췄지만 예비번호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성적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해야 되는데 되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도 일단 연고대 하나 쓸 건데요. 나머지는 다 의대 쓰겠습니다. 상영어 던지고 저 공부 한 번 더 할 거예요. 웃으면서 말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심지어 사업으로 맞췄다는 그 자신감도 있으니까. 그게 원동력이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잘 됐기를 기원 드리고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재수하는 친구였는데 여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고3 때 이제 시험 봤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재수하고 나서 성적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봤는데 그때 제가 성적을 보니까 목표가 어디쯤이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건동 홍수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목표 성적을 보니까 속대는 무난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표 이룰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 성적 계속 올려보자라고 이제 뭔가 이제 가이드를 주고 이 친구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수능 끝나고 만났는데 성적을 딱 보니까 한 2대는 확실하게 안정이고 중대는 살짝 아리까리한데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서성한 특히 연고대 이런 거 다 애매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자기 해놨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욕심이 생긴 거야. 원래 원칙은 이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였는데 그래서 이대를 쓰기 싫어하고 중앙대도 좀 싫어하고 한양대 이상 뭐 연고대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단호하게 그랬죠. 야, 정시 3장 중에 한 장은 없다고 생각해라. 네 원칙은 이거지 않냐. 내가 봤을 때 이대 안정이야. 이대 한 장은 무조건 쓰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쓰자. 그 친구 결국에 결과는 이대 하나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그리고 가족 간의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 없이 지원한다는 게 어떤 거냐를 일단 말씀 좀 드려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원칙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제 메가스터디도 이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잖아요. 뭐 정시도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라인선을 좀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입 컨설팅 센터에 찾아오셔서 저 같은 사람들 만나도 되고요. 근데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수시 6장의 원서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래요. 뭘 생각하냐면은 어디까지 높일 수 있죠? 이 대학이 될까요? 거기에 모든 포커싱을 다 맞추고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뭐 딱히 틀린 생각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높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안정이냐가 중요하다예요. 어디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 이제 디딤돌로 딛고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라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한번 합리적으로 본인의 기준에 맞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적 기준에 맞게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목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통상 일반적으로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왼쪽이 재학생인 경우가 많고 이 오른쪽이 재수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제 특목 4사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보면 이제 보통 일반고는 교과로 마지노선을 많이 잡고 자사 특목고나 재수생들은 이제 수능 성적 정시로 뭔가 마지노선을 많이 잡아요. 이게 꼭 수능이냐 교과냐 마지노선을 꼭 이걸로 잡아야 되냐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이제 또 저희 그 연구소 직원들의 그 전문가분들의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수능이나 교과는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전형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학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청은 별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서울대는 붙었는데 막 한양대는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보면 사실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학종은 조금 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이 교과나 이제 정시 수능에 비하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측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안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제가 수능 가는 것보다 교과를 가는 게 대학이 높기 때문에 교과를 이렇게 지원하고 학종으로 보험 하나 들까 말까, 그리고 학종으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이 위로는 못 가니까 논술로 도전할까 말까,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 라인을 좀 잡게 되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쓰는 이 대학이 자기 원칙에 맞는 대학이냐, 아니다 그러면 와 이거 아니다, 저는 더 위를 간다 그러면 수능밖에 답이 없고 논술밖에 답이 없는 거고, 아 만족해요, 사실 저는 이것도 만족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 교과를 늘려볼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대학은 학과를 좋은 데로 갈 거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학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 경우는 좀 심플하죠. 교과로 가는 것보다 수능 가는 게 높으니까 저는 논술로 도전, 학점으로 도전. 근데 혹시나 수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험으로 납치 안 되는 거 걸어놓을까요?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게 어디까지나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딱 잡는 거, 기준을 정확하게 딱 잡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실제 예를 아마 들어볼 건데,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 비교과 활동은 그냥 평범하다. 뭐 활동을 뭐 아무것도 안 해서 뭐 볼만한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은 좋아. 정교과 1.4에 국수영과 1.4에 뭐 이과에 합칩시다. 수능 성적을 봤더니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느낌? 국어 수학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탐구가 끝까지 안 나오는 느낌? 뭐 이런 친구라고 쳐요? 네. 그럼 일단은 뭔가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뭐 고대, 서강, 성균관 다른 데 주요 상위권 대학을 물론 모든 학과가 다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물론 눈치 작전은 잘해야겠죠. 너무 경쟁률 올라가는 학과 썼다가는 안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런 대학을 쓸 수 있고, 좀 너무 좀 과하게 낮추는 거긴 한데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돼요. 무조건 이건 뭐 경쟁률도 안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봐도 되고 무조건 됩니다. 그런 대학은 아마 한 중대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거기까지 낮춰쓰진 않겠지만 물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수능 성적 가서 봤을 때는 한 경희대쯤 쓰는 게 가능해 보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돼요 라는 데는 아마 건대쯤 될 거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가 목표가 이거야. 자기는 의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무조건 의대입니다. 이런 친구라면 방법은, 이 성적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교과로 의대를 쓰기엔 좀 애매해요. 뭐 지역인지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해서 애매할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요즘 워낙에 의대 열풍이 심해서 교과전 입결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최저 높은 데로만 써야 돼요. 그리고 경쟁률 보고 눈치 작성도 해야 되고요. 지역인재가 가능하면 지역인재를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수능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최저 기준을 일단 맞춰야 되고, 이 친구가 수시에 일반 과들 안정을 다 포기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안 하려면은 적어도 이 하한선까지 쓸 수 있는 성적은 만들어라. 이거 다 2나 1로 바꿔라. 이것도 1로 바꿀 생각해라. 최저 기준 맞춰야 된다. 제일 높은 걸로 걸어야 된다. 의대는 보통 제일 높은 게 4보거든요. 4보가 맞추고, 맞추기만 하면 이런 거 안 써도 아무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까 사례 세 번째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면. 근데 이제 메디컬을 선호하긴 하는데, 메디컬이라고 했어요. 의학계, 의대뿐만 아니라 메디컬을 선호하긴 하는데, 제가 재수를 하면 안 돼서 안정지원도 하나 해야 된다. 제가 어차피 생명과학 쪽 가서 어떤 연구직이 꿈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다 동일이에요. 이건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6장을 다 그걸로 깔지는 않을 거예요. 치한약수 중에서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걸로 원서를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고, 1, 2, 3번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교과를 일반학과 뭐 하나는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는. 뭐 2장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장만 걸어오면 되죠. 조금 더 이제 안정 쓰는 거니까 위험하게 쓰지 마시고, 이제 대학 학과는 조금 낮추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1장 정도 쓰면 되는 거죠. 사실 이 4번의 치한약수 이거 쓰는 것도 여러분들 의대에 비하면 이제 치한약수가 성적이 좀 많이 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얘는 이제 교과로 쓰는 거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의대는 최저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치안약수는 최저가 좀 낮은 편이라서 맞춘 애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성적이 높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치안약수도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좀 애매하긴 해요. 찾아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워낙에 아이들이 의대를 많이 쏠리다 보니까 치안약수가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최저가 만만함에도 불구하고 만만하면은 이제 많이 맞추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에 의대를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내려간 느낌이라 아마 쓸 수는 있는 성적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친구라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 한번 보자고요. 비교과도 나쁘지 않고 뭐 성적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친구인데 내신 성적을 보니까 전교과는 2.5, 국수연과는 2점이다. 일단은 상승세가 중요한 거예요. 평균은 2점이지만 뭐 마지막에 찍은 내신이 이거보다 높겠죠, 당연히. 수능 성적을 보니까 수학력은 나쁘지 않는데 나머지 좀 애매해. 특히 과학도 안 올라. 뭐 이런 친구야. 아까 그 친구랑 과학 성적은 비슷하네요. 그래서 수능 성적 1에서 일단은 라인을 좀 잡아보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로 쓰게 되면은 국민이나 송실대 쓰면 무난할 것 같고 홍대에 쓰기엔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뭐 그런 친구라고 칩시다. 수능 성적도 솔직히 단대까지 쓰라는 거는 좀 오바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안정, 어떻게 해도 돼요. 뭐 하는 건 그건 단대인 것 같고 한 세 정도쯤 쓰면 적당한 것 같아. 국민대 송실대도 정시에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애매한 상황, 뭐 그런 느낌이죠. 이 친구가 목표가 만약에 연구대 아니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원래 저는 수능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랬습니다. 수능 잘 받을 자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상당히. 실제로 올라가는 친구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는? 어차피 연구대만 가고 다른 데 가면 관심도 없다. 그게 자기 원칙이다. 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 경쟁률 눈치 작전을 해야겠죠. 일단 쓰긴 써야 되니까. 뭐 좀 이따가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강대학교 특히 문과학과가 많이 심하게 펑크가 났거든요. 상위권 대학이라 펑크 안 날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교과 전형으로 뭐 2등급 넘어가도 붙는 과가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의대까지 증원되는 마당에 교과 전형의 입결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 경쟁률 눈치 작전해서 고대 도전하자. 뭐 교과로 어딘가 상위권 대학 도전하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게 또 수시 납치 전형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또 진짜 우수한 아이들이 좀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어서 뭐 단계별 선발이 아니라 그냥 일괄합산 서류로만 뽑기 때문에 최저 맞추고 기다리면 충원 돌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는 정시에도 연구대 갈 성적을 만들 만큼 수능 공부하고 수시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논술 공부하자. 수능 성적 올려라.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주요 대학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국민대 좀 그래요. 그 이상으로 서울 주요 대학이라 불리는 15개 대학 안짝에 들어가주면 최소한 뭐 건대, 동대 정도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라면 그럼 일단 이 친구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학종으로 약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친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한 건동홍부터 출발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교과 쓰면 납치되니까 국민대 학종 쓰는 거는 뭐 100% 합격이라 말하긴 곤란하지만 확률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국민대 학종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거니까 보험을 하나 쓸래 말래?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똑같이 뭐 고대나 또는 이제 여학생이나 뭐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종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학종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최저 기준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열심히 공부해라. 정시에 최소 국민대 이상은 갈 성적을 만들어줘야 나중에 어차피 국민대 교과 포기해서 안전빵 포기한 게 의미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과의 목표는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뭐 1, 2, 3번은 다 비슷해요. 뭐 이런 상황은 다 비슷하겠지만 안정 한 장만 쓰면 되죠. 국민대나 송실대 뭐해서 뭐 안정 하나를 걸어놓고 그게 본인의 원하는 과면 상관없고 원하는 과가 아니면 뭐 낮춰서라도 원하는 과를 있는 대학을 뭐 다 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원서를 쓰는 게 이제 이 원칙에서는 맞는 거죠. 참고로 제가 경쟁률 주의라 적어놨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상황이 이 성적이 비슷한 친구였어요. 성적이 비슷한 문과 친구였는데 국민대 교과를 안정으로 걸어놓고 나 도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경영학과를 아마 썼을 거예요. 경영학과를 썼는데 그 친구가 그 작년 입결만 보고 그냥 쓰고 올해 자기가 원서를 쓸 때 자신이 이제 원서를 쓸 때 경쟁률을 안 보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서를 쓸 때 경쟁률이 작년 대비 2배로 떠서 자기 바로 코앞에서 이제 입시번호 바로 코앞에 한 개 앞에서
끊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재수했거든요, 그 친구. 그러니까 안정 쓰더라도 경쟁률은 좀 예의주시하셔라. 그게 안정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첫날에 접수, 몰라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좀 필요한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팁들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상황을 좀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회로 쓸 것과 안정으로 쓸 것들의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짓고 특히 안정으로 쓸 때는 확실하게 욕심을 부리는 게 진짜 안정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시 대박 성공을 기원 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메가3 대입 컨설팅 센터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또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시 대박을 기원하면서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